와, 지난주까지만 해도 날씨가 쌀쌀해가지고 샤워할 때 물 틀어놓고 이렇게 따신 물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막 씻고 그랬는데, 지난주 내내 일주일 동안 비가 계속 오다가 갑자기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진짜 너무 갑자기. 호주는 한국이랑 계절이 완전 반대고, 특히 제가 있는 퀸즐랜드는 좀 더운 편이에요. 그래서 남쪽에 멜번이나 시드니 이쪽에 보다는 조금 더운 편입니다. 아무튼 제가 딱 9월 말 10월 초 딱 요쯤 돼가지고 이민 영상을 하나 딱 올리려고 그랬거든요. 왜냐면은 농업 비자 발표한다 그랬었죠. 그리고 9월달 중으로 퀸즐랜드 주정부 후원 비자 190 비자 이거 발표한다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어제 영상을 찍었어요. 영상을 찍었는데 일을 할 수 있는 비자지, 그걸 가지고 영주권을 어떻게 하겠다는 농업 비자에 대해서, 주정부 후원 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영양가가 없는 거잖아요. 농업 비자가 영주권에 대한 얘기는 아직 뭐 나오지도 않았고, 워커 비자, 일을 할 수 있는 비자인데 얼마나 나올지도 얘기가 안 됐고, 어느 나라부터 나올지도 얘기가 안 됐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궁금한 거는 비자가 어느 나라부터 시작이 되냐, 영주권을 받으려면 얼마나 일을 해야 되냐, 영어 조건이 있냐, 경력이 필요하냐,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 나온 게 없어요. 그냥 디테일한 게 없고, 전에 발표했던 내용에서 크게 다르지 않는 동남아 쪽 국가 위주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계약이 맺어져야지 시작될 수 있는, 그래서 빠르면 올해 안에 아니면은 내년부터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런 얘기만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영양가 없는 내용. 그리고 주정부 후원 비자는 9월달에 발표하겠다 그래서 목 빠지게 기다렸던 분들이 계실 텐데, 결국 9월 30일에 발표한 게 딜레이가 됐다. 회의 중이고 결론이 나는 대로 발표를 해주겠다, 이렇게만 떴어요. 몰라, 근데 항상 제가 영상을 찍고 편집하는 동안에 뭔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냥 궁금해 하셨던 분들은 괜찮은데, 190 비자 기다리신 분들 중에도 비자가 다 돼가시는 분들은 진짜 피말리는 시간들일 것 같아요. 시간 기다리게 하는 만큼 좀 좋은 결과들,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은 좀 쓸데없이 어그로 끄는 얘기들보다는, 어쩌다가 퀀텀 인사이트 황성현 대표라는 분의 얘기를 들었어요. 구글 코리아에 인사 담당하시고 카카오에도 예전에 근무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구글에 계시면서 보니까 구글 전체 10만 명이 넘는 직원들 중에 아시아계 사람들이 10,000명 정도,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숫자긴 한데, 이 아시아권 사람들 중에 인도 사람들은 최고 경영자 자리에 잘 올라가기도 하는데, 인도 사람 중에 테크 기업 CEO들이 많대요. 근데 왜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이런 동양인 계통의 사람들은 그만큼의 자리까지 못 갈까? 그래서 이분이 구글 본사에서 3억을 지원받아가지고 아시아인 네트워크 팀 이렇게 같이 연구를 했대요. 이 얘기를 듣는데, 제가 호주에 사니까 호주에 사는 이민자분들의 모습이 조금 오버랩되면서, 호주에 사는데 잘 섞이지 않는 문화의 모습,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공유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연구해낸 결과는, 아시아인들이 공부를 잘하고 똑똑해서 구글까지 들어와서 열심히 일해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데, 저 위에 최고 경영자 자리까지, 저 높은 자리까지는 왜 올라가지 못할까 하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3개월 동안 연구해서 낸 결과 중에 이제 첫 번째는 Deference to Authority. 와, 처음 들어보는 말이야. 권위에 복종하는 문화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공부해라 그러면 공부하고, 상사가 이거 해와 그러면 그거 해오고, 선배가 이거 해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성장하는 문화라는 거죠. 그래서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살아온, 뭔가를 목표를 가지고 해가는데 내 삶의 주체자가 내가 아닌 경우가 많더라 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relationship building, 관계 형성의 문제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어때요? 인간관계를 잘 하시는 것 같나요? 아시안 분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시아인들 잘 뭉쳐요. 제가 볼 때 이거 제 생각이에요. 제가 그냥 본 바탕으로 그냥 하는 제 생각인데, 중국인들이 제일 잘 뭉치는 것 같아. 그래서 해외에 가서도 중국 소셜이 제일 커요. 그 다음이 한국인 것 같고, 일본 사람들은 조금 개별적인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관계들을 잘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대요. 근데 사회학적으로 보면은 그렇지가 않다. 사람이 사람을 볼 때 두 가지를 본답니다. 첫 번째는 warmth, 따뜻하냐, 이 사람이 정이 많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나. 두 번째는 competency, 능력이 있나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동양인들은 따뜻한 마음 정도 많고, 세계적으로 뭐 보면은 수학 같은 것도 잘하는 편이고, 전에도 제가 영상에서 말했지만은 호주에서 보면은 한국 사람들 일 잘한다고 칭찬 진짜 많이 받거든요. 일머리도 있어가지고 유도리 있게 되게 잘해요. 그래서 칭찬들을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지가 않답니다. 서양 사람들이 동양인을 비하하고 좀 놀릴 때 하는 건데, 뭐 이렇게 하죠. 서양 사람들이 볼 때는 동양 사람들이 눈이 작고 이렇게 조금 인상 쓰게 생겼대요. 그래서 웃지 않고 있으면은 화난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제가 아는 여사친의 남자친구가 호주 사람이었는데,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어? 왜 항상 인상을 쓰고 있어? 라고 물어봤던 적이 있다고. 그래서 국제적인 시야에서 동양인들은 조금 잘 웃지 않는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막 좀 부딪혔다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서양 사람들 항상 sorry, you're right 이렇게 물어봅니다. 괜찮냐고. 땡큐라는 말도 진짜 서슴없이 잘해요. 근데 땡큐라는 단어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이거 해서 좋다, 너무 막 표현을 많이 해요. 표현이 풍성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동양인들이
똑똑하고 능력 있지만 차가운 것 같은 거지. 그래서 이 대표님이 얘기한 거는 똑똑한 사람인데 차가워. 그러면은 이 사람이 만약에 적이라면은 정말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메인 서클에 들어가기가 힘들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vulnerability. 세상에 다 처음 들어보는 말이야. 그러니까 취약성. 그러니까 내 약점을 보여줄 수 있는 용기. 그러니까 내 약점을 보여준다는 거는 이 사람을 믿는다는 거죠. 신뢰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동양인의 문화에서는 사회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아시아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 그런가 봐요. 체면 문화랍니다. 없어도 있는 척, 몰라도 아는 척. 저도 예전에 호주 초반에 어학원을 다닐 때가 있었는데, 영어 어학원을. 그때 뭐 대만, 홍콩, 일본, 한국, 콜롬비아, 뭐 유럽 계통 친구들도 있었는데, 항상 질문을 손들고 하는 사람들은 서양 계통의 사람들이었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잘 못했던 거.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동양인들은 보여주는 것만 보여주고 안전빵으로 가는 거, 확실한 것만 내세우는 거. 그래서 이 대표님이 이 세 가지 이유를 들면서 동양인들이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기가 힘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딱 이렇다, 동양 사람들이 딱 이렇다, 이렇게 일반화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대체적인 문화가 있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라는 얘긴데, 물론 이제 호주 사람들, 서양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닌데, 호주에서 오래 살아보신 분들은 경험이 또 있을 거예요. 막 잘 웃어주고 농담도 잘 받아주고 했는데 만만하게 본다거나. 근데 그거는 좀 그런 사람들이, 질 떨어지는 사람들이 잘못한 거지. 분명한 거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배울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듣고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한국인이지만 호주에 왔으니까 호주 사람들의 성향에 맞게 맞춰서 좀 눈치 보면서 살아가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분도 그 얘기를 했는데, 한국도 선진국이 되려면은 각 사람들이 이런 성향들을 갖추면은 좋겠다라는 바람을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때,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목표가 남의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 내가 목표한 것, 내가 열심히 하고 싶은 것들을 위해 달려가는 삶. 그리고 관계를 할 때 좀 더 따뜻한 마음. 누구나 그렇듯이 웃는 사람을 좋아하지, 인상 쓰고 있는 사람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텔레파시를 쓰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표현을 해줘야 알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전에 인간관계에 관련돼서 영상을 하나 올렸었는데, 그때 했던 얘기 같은데, 상대방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해주는 거. 근데 편안하게 해주려면 내가 센 척하고 막 빈틈 없어 보이고 그러면 상대방이 절대 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완벽하고 인간적인 모습이 없는 사람 좀 다가가기 어렵지 않나요? 내 부족한 부분도 조금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신뢰감을 먼저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면은,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다면은 뭐 한국 사람들과의 관계든 호주 사람들과의 관계든 뭐 누구든 간에 조금 더 성숙된 관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근데 뭐 나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 문화권에서 이미 자라서 이민을 왔는데 너무 무뚝뚝한 사람이야. 뭐 어떡하겠어요, 내가 무뚝뚝한데. 나는 나다울 때 제일 아름답다는 데죠. 근데 호주에 살 거면은 이런 부분들을 그냥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공유를 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많이 공유를 해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관계적인 얘기인데, 제가 또 인터넷 막 찾아보면서 본 글이 있는데, 이거 보면서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살아오면서 기쁨을 나누었더니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누었더니 약점이 되고, 배려를 했더니 권리인 줄 알고, 즐겁자고 웃었더니 바보인 줄 알더라. 이 짤을 읽었는데 공감이 되는 거야. 다는 아니지만 공감되는 경험들이 저도 있었거든요. 근데 공감은 되는데 공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람은 소셜을 해야 되는 동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그러면서 성숙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죠. 근데 저는 이런 것조차도, 예를 들어서 뭐 기쁨을 나눴는데 시기 질투하고, 막 슬픔을 나눴는데 나를 공격하고, 이런 것들도 경험하면서 내가 성숙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아픔들이 있어야 나도 성숙하고 배움이 있고 좀 더 잘할 수 있고. 그래서 보통 이런 관계들이 있어서 조금 상처를 많이 입는 게 싫은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을 안 만나고 혼자 지내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 특히 호주에서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더 이상해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사람들 많이 만나시고 많이 경험하시고 그러면서 삶을 많이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꼰대 같아져서 죄송한데, 오늘 제 채널 시청하신 분들 보통 이렇게 형님 누나들이 좀 많으신데, 그래도 25세에서 34세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오늘 얘기했던 모든 분들이 제가 뭐 항상 보면서, 제가 살아가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다 라는 생각을 계속 했던 부분들이 관계적인 문제에서 함께 사는 걸 좀 많이 배우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점점 조금 삭막해지고 차가워지는 것 같아서 항상 저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어서 자꾸 얘기가 이런 쪽으로 가네요. 속 시원한 이민 얘기도 없어서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이랑 조금 공유하고 나누고
소통하고 싶었어요. 좋은 소식이 곧 나올 것 같은데 백신 접종률이 11월이면 시드니부터 해가지고 80% 넘으면 국경 개방한다는 얘기가 있었죠. 내년쯤이면은 좀 전체적인 국경 개방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좋은 소식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브이로그랑 호주 소식 뭐 이런저런 이민 얘기들 가지고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오랜만에 이 얘기하는데 오랜 구독자분들은 제 이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저는 브이로그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저희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남기고 싶어서 브이로그를 좋아해요. 저랑 소통하고 살아가는 이야기 하는 것들을 더 좋아하지 필요한 정보만 가지고 가는 그런 정 없는 채널은 되고 싶지 않아서 브이로그도 많이 봐주시고 소통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이브도 하고 싶지만은 말에 좀 필터가 없고 편집이 저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두려운 감이 있네요. 용기가 좀 더 나면 라이브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